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업이야기 방주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매장 인테리어 하실 때 인테리어 견적을 좀 사기 맞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 제가 뭐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뭐 어찌됐든 지금 뭐 소형주택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매장을 이때까지 계속 하면서 한 4~5개 정도 넘게 운영을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매장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해봤고, 지금 제가 그 합정 상수 쪽에 그 통건물로 이제 해가지고 새로운 매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지금 인테리어가 들어가는데, 좀 견적을 받으실 때 인테리어 뭐 사기 견적 뭐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뭐 좀 싸게 하고 싶은데 워낙 비싸게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싸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견적을 저렴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견적받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가 인테리어 하실 때 인테리어 업체에 전화해서 평당 단가를 묻지 마라 인데요. 평당 단가 같은 경우는 뭐 인테리어 업자분이나 업체분들도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재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건물 컨디션에 따라 달라요. 뭐 예를 들면 뭐냐면,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기초공사랑 디자인공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바닥에 뭐 이런 코팅 같은, 이렇게 뭐 카페 같은 데 가면 막 코팅돼 있어가지고 와 진짜 이쁘다 막 이런 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엔 바닥을 평탄화 시키셔야 됩니다. 근데 건물에 뭐 바닥에 평탄화가 안 돼 있어요. 막 울퉁불퉁해요. 그럼 그 평탄화하는 공사비까지 이제 인테리어에서 더 추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당 단가 같은 경우는 건물 컨디션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인테리어 업체분들이 평당 단가 뭐 100만원, 120만원, 130만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거는 상한가로밖에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건물 컨디션이 어느 정도 안 좋고 자재를 어느 정도 비싸게 쓴다라는 가정하에 평당 단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무슨 느낌이냐면, 현장을 방문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기초공사에 손댈 게 별로 없네? 그러면은 사실 저렴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평당 단가를 얘기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그 평당 단가 한 예를 들어 2,700만 원에 할 수 있는 건데, 한 뭐 평당 단가 해가지고 40평짜리에서 한 4천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굳이 뭐하러 내가 저렴하게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인테리어 업체분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냐면 뭐 같은 일을 하더라도 돈을 더 받으면 좋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사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좀 부당 이득을 취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당 단가는 믿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평당 단가를 믿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번째 방법, 총 예산을 설정해서 총 예산을 설정해라 라는 방법인데, 좀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하실 거예요. 매장을 운영하시다 보면 뭐 예를 들어 5천만 원 가지고 창업을 하겠다. 그럼 뭐 1,000만 원 뭐 보증금 내고 2천만 원은 인테리어에 쓰겠다 라고 하는 그 인테리어 예산이 있으시잖아요. 그 인테리어 예산을 그냥 깔끔하게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 2천만 원을 쓸 수 있으면 한 1,800만 원, 1,700만 원 정도를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 85%에서 90% 정도를 얘기하시는 게 좋은 게, 왜냐면 일단 한정된 비용을 얘기했잖아요. 정확하게 난 이거 1,800만 원에서 뭐 1,700만 원, 1,800만 원 이 선 내에서 진행을 해야 한다 라고 하면, 인테리어 업체분들이 일단 불공정한 작업 과정을 싹 빼버려요. 그러니까 그 거품을 싹 빼고 담백한 견적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런 걸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뽑아먹을 수가 없는 거죠. 불공정한 공정을 진행해서 인테리어비를 사실 더 챙길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 금액을 고정해버리면은 고정을 못합니다. 왜냐면 합리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게 분명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한 공정을 줄이기 위해 총 예산에서 85%에서 90%의 가격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난 이 가격에 진행을 해야 된다. 거기서 난 못한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다른 업체분한테 얘기하시면 100%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그 견적에 맞춰서 진행하게 되면 뭐 그건 눈탱이 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면 만족할 것 같다 라는 인테리어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 견적의 85에서 90%를 선정해서 설정을 해가지고 인테리어 업체분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왜 15%에서 10%를 왜 빼는 거냐 라고 물으신다면, 이제 좀 상가 인테리어 하시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중간 과정 진행되면 막 그런 경우가 생겨요. 이제 좀 건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뭐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얘기했던 거에 뭐 좀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100% 생깁니다. 100%.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10%, 15%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더 줄 테니까 이거 추가 공사 해주십시오 라고 하기 위한, 왜냐면 인테리어비 예산 잡아놨는데 이거를 오버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 15%의 여윳돈을
이렇게 챙겨 두시고 그 후에 추가 공사하는 걸 그 비용으로 지불하라. 그렇기 때문에 10%에서 15% 남기고 85%, 90% 정도로 예산을 인테리어 업체분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하는 디자인을 자세하게 얘기해라 인데요. 원하는 디자인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라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말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진으로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뭐 20평짜리 이런 뭐 면적이 있다고 칩시다. 면적이 있다고 치면 뭐 왼쪽 벽면에 이걸 놔주세요. 그리고 사진 보여주시고 가운데에 뭐 이런 걸 놔주세요. 사진 보여주시고 그 우측에 이런 걸 놔주세요. 사진 보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사진으로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인테리어 업체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기술력을 파는 거거든요. 자기 기술력에 시간을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세세하게 안 알려준 그런 쪽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안 하시려는 게 당연해요. 왜냐면 돈을 그냥 꽁으로 벌 수 있는 기회인데 뭐하러 굳이 고생해가면서 내가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인테리어 업체분들은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분들이 좀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것조차도 다 말씀을 해주셔야 이분이 다 성심성의 있게 그렇게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진행하셔야 뒤에도 말이 안 나오고 좀 이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 있죠. 그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 같은 분들 같은 경우도 만족이 있는 그런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이분 같은 경우도 뒷말이 안 나오니까 좋죠. 그렇기 때문에 다 세세하게 하나하나 사진으로 보여주시는 게 좋다. 이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네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세부 견적서를 정확하게 검토해라 인데요. 세부 견적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인테리어 업체분들이 세부 견적서를 은근히 안 주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세부 견적서를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세부 견적서를 요청하셔서 세부 견적서를 안 주시면 그 인테리어 업체랑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확실하다고 봅니다. 100%.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세부 견적서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다 적혀 있어요. 어떤 자재가 어떤 규격에 몇 개 들어가는지, 아니면 목공사를 진행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그러니까 인력이라 그러죠. 인력이 몇 분 들어가는지 또 다 적혀 있는데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공사하는 현장에 왔다 갔다 자주 방문하시면 됩니다. 뭐 목공사 진행하기로 한 날이어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견적서에 2명이 예를 들어 적혀 있어요. 근데 1명만 나왔다. 그러면 클레임 거셔야죠. 왜냐면 부당 이득을 취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드리는 겁니다. 2명이라고 제가 견적서, 세부 견적서에는 2명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왜 한 분만 나오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실 찔려가지고 얘기하실 수밖에 없겠죠. 인테리어 업체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당 이득을 취할 걸 확실하게 체크하셔가지고 그런 게 보이시면 클레임 거시고, 그리고 뭐 자재 같은 경우는 요즘 인터넷 시장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대부분 인터넷 시장의 자재를 검색하시면 그게 최저가입니다. 그게 최저가인데 거기서 이제 자재비를 대충 봤는데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이다, 이 정도면 뭐 용납할 수 있겠다,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시고 그 정도는 넘어가 주셔야 되는 그런 아량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정도는 넘어가 주시고, 근데 이제 너무 부당이야, 이건 말도 안 돼 라는 거에 대해서는 클레임을 거셔서 그만큼 인테리어 견적에서 까셔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부 견적서를 무조건 받으셔야 되고요. 무조건 받으신 후에 세부 견적서에 그 내용이 맞는지를 검토하시면 인테리어비 같은 경우를 뭐 초과로 절대 맞으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인테리어비 견적 낼 때 좀 합리적으로 낼 수 있고 저렴하게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장을 한 4-5개 계속 해봤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합정 상수동 쪽에 제가 이제 통건물로 좀 매장을 1, 2, 3, 4층 이렇게 쓸 수 있는 데를 지금 인테리어를 견적을 뽑고 거기랑 이제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저도 막 눈탱이도 많이 맞아보고 셀프 인테리어도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좀 합리적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좀 꼼꼼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해 놓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준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 만약 저는 이제 한 개 업체랑 지금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쪽이랑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되게 좀 나름 합리적이고 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 서울에서 수도권 쪽에 뭐 상가 이렇게 하시려는 분들에게 좀 궁금하시다, 그 업체 정보가 궁금하시다면은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DM이나 메일 주시면은 제가 그 업체에 대해서는 뭐 따로 까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좀 긴 영상인데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되게 감사드리고요. 매장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창업하시는 분들께 좀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도움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빠르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뭐 컨텐츠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안녕.